오늘장 핫한 섹터와 공략주 제시해드립니다. 투자의 눈2는 오늘은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2시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떤 주제 다뤄볼지 첫 번째 주제 먼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뉴 웨이브 온다. 오늘도 잘 가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전 SOFC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대규모 납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5년간 53개 더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에 소요될 전력 용량 약 5만 메가와트라고 합니다. 무탄소 전원으로 이 수요를 맞추려면 원전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연기되고 있긴 하지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전입니다. 이런 물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주요국들이 원전을 재설비한다든지 멈춰있던 원전을 재가동한다든지 원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원전주 전망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원전을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라 원전은 그냥 마지못해서 선택하는 마지못해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은 지금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해서 탄소 포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원전은 일부 지역에서 이제 뭐 지금 MS에서 SMR 관련돼서 지금 허가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뉴스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 회사의 뉴스케일링 파워 이쪽에 이제 뭐 수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기술 이전을 해주는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SMR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오히려 그 미국에 있는 회사가 그냥 설계나 좀 하는 용역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먼저 할지의 싸움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SMR이든 원전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예전에 이제 화력 발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전력이 필요한데 그게 대안이 이제 원전이 된 거죠. 그나마 탄소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뭐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매몰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철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 전력 회사들은 이걸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지금 태양광을 엄청 깔고 ESSD를 지금 엄청 지금 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엔 체코발 수주 이슈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발전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SMR 기술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뭐 체코발 수주 이슈도 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대통령이 또 옵니다. 네. 이제 이게 그러면 에너지 관련돼서 논의를 하겠다. 에너지와 방산이 주요 이슈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또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하게 좀 반응을 한다. 과민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전력 수급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원전까지 소환한다는 거는 지금 그 앞단에 있는 지금 엄청 열심히 깔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도 같이 관심이 있는 거고 네. 다 지금 전기에 미쳤다.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네. 앞으로 인류가 쓰는 전기의 거의 한 30%를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력 수급이 뜨거운 감자죠. 이 난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소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오늘 많이 오르곤 있지만 좀 관망하는 시선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는데 지주사 두산이 이 자회사 원전과 또 SOFC 모멘텀을 등에 업고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잭팟 소식이죠. 아까 말씀해주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0% 가까운 급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SOFC를 대표로 하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전력난 덕분에 두산 퓨얼셀이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회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두산의 주가 역시 우상향 곡선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해 주시죠. 뭐 이제 다 갖고 있으니까 약간 그 ETF 같은 종목인데 네.
사실은 두산 관련돼서 직접 투자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수소를 좋아하시면 두산 피어스를 하시는 게 맞고 어, 발전을 할 것 같으면 원전이나 뭐 발전 쪽으로 보실 것 같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네. 로봇까지 같이 보겠다, 뭐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 그러면 두산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지주사를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개별 회사를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두산이 그럼 나쁘냐? 뭐 두산 여전히 좋죠.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네. 지금 두산 피어스에 관련돼서 SOFC 관련된 여기 보면은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 PAFC라든지 SOFC 이게 지금 어떤 거를 촉매로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수소 연료 전지의 종류인데 수소 연료 전지가 수소 차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하고 있는 게 두산 피어셀이고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하나의 방식이죠. SOFC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연가스가 미국에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럼 그린 수소를 만들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 이제 그럼 블루 수소를 천연가스에서 그냥 개질해서 쓰고 거기에 탄소가 나오면 우리 포집해서 땅에 묻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옆에 이 수소 연료 발전을 설치하는 거를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이것도 태양광보다 빠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오히려 빠른 방식인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원전까지 지으려고 하는데 뭐 저거 하나 설치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할 이유는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네. 다시 한번 비용을 뛰어넘을 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SOFC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보다 오히려 설치도 빠르게 될 수 있고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걸 뛰어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SOFC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태양광 얘기 나왔으니까 태양광주도 이야기해봐야겠죠. 오늘 특히 한화솔루션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긍정적이게 나왔고요.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계속되면서 태양광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한화솔루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멘텀은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하셔야 되는데 지금 따라 사기보다는 좀 한번 종가 무렵이나 뭐 내일 한번 보시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태양광 이슈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주가가 이렇지 미국의 지금 태양광 주식도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 다 중국산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전체 생산량의 한 70%를 전 세계에서 만드는 태양광 패널의 70%를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퍼스트 솔라도 주가가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퍼스트 솔라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하나솔루션도 좋아지고 심지어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뭐 난리가 났죠. 네. 예,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수출도 많이 안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멘텀인 거죠. 이제 너무 빠져있던 섹터에서 이런 모멘텀이 생기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태양광을 또 엄청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못 느끼는데 미국은 지금 태양광 설치를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바로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겁니다. 하나솔루션 2분기 실적 안 좋을 텐데 한 3분기나 돼야 좋아질 것 같다. 하반기나 돼야 좋아질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이렇게 관세 규제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관세 규제 그러면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미국의 전력회사들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을 때 엄청 땡겼을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으로 올라가는데 아마 2분기 실적 얘기 나오면 실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럼 또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네. 그러고 나면 앞으로 3분기에는 좋아질 거야라는 이제 또 기대감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재 수혜를 받는 게 전력기기와 지금 이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의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만 오늘과 내일 좀 흐름을 보고 매수해도 되는 거고 그런 의견 주셨죠? 네. 그러고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르는 거는 2분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탑픽 종목 어떻게 잡아볼까요? 너무 뻔한 종목들 얘기하기 그래서 SK 이터닉스 갖고 나왔는데 이 회사 뭐 오늘 또 올라갔다가 도로 다 빠지네요. 예, 빠지는데 이게 지금 대주주가 물량을 좀 줄여서 매도를 해서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SK 디스커버리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건데 여전히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이 회사는 그냥 신재생 에너지와 ESS가 주 사업 영역이고요. 여기에 SOFC 관련돼서 블룸에너지 관련된 이제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 전지 SOFC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냥 이쪽으로 다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3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해는 종목 첫 번째는 SK 이터닉스입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 투자에는 투는 두 번째 주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네, 반도체가 살 길은 HBM.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오르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삼성전자는 오늘 7만 5천 원 선이 깨지기도 하면서 주가가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줄곧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5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좀 뒤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근 HBM 관련한 삼성전자 뉴스 타임라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 HBM3 제품에 대해서 어프루브드라는 친필 사인을 3월 21일에 남기면서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7만 원 초반이었던 주가가 8만 원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1일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띄웠죠. HBM 전담 개발팀을 400명 규모로 꾸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최고가인 8만 6천 원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검수에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고 나서 주가의 미동이 크게 없다가 5월 21일 삼성전자가 인사철도 아닌데 반도체 수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전거래일에 3% 하락하고 오늘도 장중에 2%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의 주가 추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참 계속 받는 질문인데 네. 중장기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외국인들도 이제 비중을 늘리면서 그때 주가가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갔었죠. 갔다가 네. 지금 다시 8만 원을 넘어갔다가 내려온 이유 자체가 뭐냐면 빨리 될 줄 알았죠. 젠슨왕이 어프로브드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들 젠슨왕에 당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8만 6천 원까지 끌어올렸던 힘이 그 다음부터 부러지는 4월 중순부터 부러지게 된 이유 자체가 그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고 심지어 뭐 직원들이 엔비디아에 급파되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 뉴스가 나온 거죠. 네. 수장도 바뀌고 바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통과 못했다는 로이터 통신 말인데 그 전에 계속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곧 된다, 됐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뭐 열심히 그 탐사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보도 자료 준 거 그냥 베껴 쓴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네. 뭐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또 얘기하죠.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 네. 테스트라는 게 뭐 한 번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 원래 계속 논의해가면서 맞추는 건데 스펙을. 지금 저는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7만 2천 원, 뭐 7만 원대 초반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 나쁠 거냐 계속 좋을 건데 제가 계속 좋다 말씀드려도 계속 보면 짜증나죠. 네.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망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테스트 통과된다는 얘기 나오고 사셔도 늦지 않다. 없는 분들은 대신에 관련돼서 지금 뭐 그 밸류체인 라인들에 있는 회사들은 더 많이 부러졌죠. 네. 그런 회사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만 원 초반까지도 좀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고 관망하자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강세 한미반도체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6만 원을 뚫어내더라고요. 다음 달에 또 코스피 200 편입 소식도 있는데 지금 자리가 어떤가요? 좀 높나요? 매수하려면? 뭐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높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제일 높은 거죠 지금. 예, 근데 그래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흐름을 보면 16만 4,500원까지 갔다가 계속 16만 원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계속 매수 추천을 드려도
아, 이 무거운 거를 왜 자꾸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무거운 애들이 한 번 갈 때 이렇게 무섭게 갑니다. 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진입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증명된 HBM향 장비 대장주인데 이게 결국에는 증명된 쪽으로 돈이 더 몰리게 돼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장비주에서 비해서 열심히 강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IR도 하면서 증설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다시 계산 중이다. 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높지만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인 SKC 주가가 장중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000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더라고요. 소부장 기업 중에 최초라고 하던데 의미 있는 소식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자기들이 공장 지은 이제 1공장을 지어서 이제 좀 있으면 가동을 하는데 네.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투자 금액의 한 25%를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회사인데 지금 SKC 같은 경우는 동박으로 지금 엄청 까먹고 있고요. 화학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유리기판 사업이 있는데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텔이 유리기판에 처음에 신호탄을 개발하겠다고 처음 쏜 게 인텔이고요. 네. 그걸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그러면 유리기판은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그게 언제 2027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점점 시간을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들 결국엔 돈을 쏟아 부으면 원래 있던 기술이기 때문에 네. 상용화를 시키는 과정은 돈을 얼마나 쏟아붓느냐, 인력을 쏟아붓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SKC도 지금은 뭐 매수해봐도 오늘 한 종가 무렵에 뭐 일부 좀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조정이 네. 나올 때마다 사셔도 괜찮다. 동박으로 망가진 거 지금 유리기판으로 만회하고 있는 중이죠. 예.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 각광받고 있는 SKC 계속 이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고 이런 전략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죠. 뭐 이제 SK 하이닉스 사라고 그러면 너무 진부하니까 조금 덜 진부한 한미반도체 사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 일단 TC 본딩 장비의 독점 업체고 지금 삼성의 러브콜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의 추가 수주도 나올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공장 더 짓는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계속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증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다 서로 얘기해놓고 증설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뭐 코스피 200 편입도 있으니까 한미반도체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매수해는 종목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오늘 공략주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